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51페이지부터 갑니다. 자, 51페이지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이제 앞부분에 잠깐 전속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을 전달했다면 지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중요 단원입니다. 제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정보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거래 정보망이라는 단원이고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교재 51페이지 상단 거래 정보망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개공사 상호 간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그랬습니다. 자, 거기서 개공사 상호 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개공사 상호간이라 그랬지 개공사와 의뢰인 상호간에 그러면 틀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개공사 상호간을 체크하시는데 자, 지금 읽었던 내용을 그림으로 전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수백 번을 볼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니까 텔레비 같습니까? 컴퓨터 같습니까? 아직까지는 텔레비입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달면 컴퓨터가 되죠. 자, 컴퓨터를 통해서 A라는 개공사와 B라는 개공사 상호 간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정보 하니까 좀 멍하죠. 자, 정보라는 게 이겁니다. 이 아파트는 뭐 상계동에 있고 위치죠. 아파트로서 면적은 30평이고 지하철하고는 5분 거리에 있으며 초등학교는 몇 분 거리에 있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를 개공사 상호 간에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개공사들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이구나 라는 느낌이 오셨다면 아래에 있는 정보망의 기능 5가지가 객관식 문제로 들어오는데 자, 이 5가지를 막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개공사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거다. 그러면 1번 부동산 시장의 형성 기능을 한다. 자동으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보셨나요? 시장에 가면 많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죠. 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공장은 토지는 상가는 해서 물건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부른다? 시장의 형성 기능을 한다.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2번 시장은 가격의 조정 기능을 합니다. 가격의 조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아파트를 뭐 30평짜리를 3억에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를 하면 그 동네 아파트 대체적으로 3억쯤 되겠죠. 그런데 한 사람은 말도 안 되게 30억에 팔아달라고 만약에 의뢰를 했다면 팔린다 안 팔린다? 영원히 안 팔립니다. 왜 우리 아파트가 안 팔리지 하고 올라가 보니까 다른 아파트들은 전부 3억인데 자기 것만 30억 해놓으면 팔릴 일이 없죠. 그래서 시장은 가격을 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형성 기능이라는 말이나 가격 조정이라는 말은 같은 개념으로 익히셔야 된다고요. 3번 이 컴퓨터를 통해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옆에다가 당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죠? 정보를 공급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 공동중개의 수단적 기능이다. 공동중개라는 게 2명 이상의 개공사가 연결되어 있으면 공동중개라 부릅니다. 그래서 개공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니까 공동중개의 모습이죠. 그리고 중개업의 조직화와 협력화의 기능을 합니다. 2사람 이상의 개공사가 거래를 하다 보니까 서로 협력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2번 거래 정보망의 기능이 5가지가 준비되는데 이거를 막 외우는 게 아니고 저 그림을 보시면서 개념을 따라 붙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5가지 안 나타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 이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면 원격지라는 게 멀리 있는 그런 뜻이에요. 원격지에 있는 물건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 OX. 오죠. 서울에 있는 여러분이 제주도 토지도 볼 수 있고 강원도에 있는 임야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지에 있는 물건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 이런 말에 동의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1, 2, 3초만 보고 동그라미 치면서 외우는 게 아니다. 그죠? 그 말은 곧 이 말하고 같아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도 있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여기 서울에 앉아서도 제주도 물건도 거래할 수 있다. 그래서 1, 2, 3, 4, 5, 5가지 뿐만 아니라 이 그림을 보면서 컴퓨터를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제도다라는 것을 익혀나갑니다. 자, 이를 뭐라 부른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드디어 우리 법조문이 하나가 출발합니다. 이번에 1번 지정권자 하여 국토장관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국토장관의 동그라미 또 나오죠. 개공사 상호간에 개공사와 의뢰인 상호간에 하면 틀린다 그랬습니다. 개공사 상호간에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 자, 설치 운영하는 자를 뭐라 부르죠? 거래 정보 사업자를 찾았습니까?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의 밑줄 닦았습니다. 하여야 한다면 틀립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전체를 다 읽으면 이렇게 되죠. 국토장관이 거래 정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까지 읽혀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지금 이런 정보를 부동산에 관련되는 정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카페 운영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카페 정도 하나 가입돼 있죠? 카페 가입돼 있습니까? 무슨 카페? 장사모? 무슨 사모요? 강사모. 강사모가 뭔데? 강아지를 사랑하는 강사모. 강사모. 카페 하나 가입돼 있습니까? 무슨 카페? 교육에 가는 거. 자, 웬만하면 카페 하나 가입돼 있죠. 두 분은 카페 가입됐는데 제가 다른 데서 물으니까 카페 가입 안 돼 있대요. 그래서 내가 어디 북조선에서 왔는가 그런 생각했어요. 카페 정도는 하나 가입돼 있겠죠. 자, 그러면 카페에 정보를 올리고 설치하는 자를 뭐라 부른다? 카페 운영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일반인들은 정보를 올리고 내리고 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카페 운영자가 있듯이 이런 정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 부른다? 거래 정보 사업자라 한다까지 지금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거래 정보 사업자는 개공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군가에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신청합니까? 국토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돌았잖아. 그래서 국토장관에게 신청해야 되는구나까지는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정보를 설치하고 있는 자를 거래정보사업자라 부르고 국토장관에게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할 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정 요건이 준비되는데 요 지정 요건이 하나, 둘, 셋, 네 개여서 아주 문제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지정 요건 하여 밑으로 보면 1, 2, 3, 4가 넘어갑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도 많고 요 네 가지니까 쓸데없는 거 하나 딱 건드려 놓고 지정 요건으로서 틀리는 것은 딱 물어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정 요건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이 많아서 밑에 가면 3번 지정 신청 서류를 잘 보자 이렇게 갑니다. 자, 어차피 요건을 갖추려면 서류를 준비해야 되니까 서류를 공부를 잘하면 저절로 요건을 익히게 됩니다. 자, 1번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법인인 경우에 한하는데 이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니까 가져갈 필요는 있다 없다? 없죠. 요즘 등기부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옛날에 등기부 등본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때는 복사를 합니다. 원본을 똑같이 복사해서 도장을 딱 찍어서 이렇게 내주니까 등본이라는 말은 같은 내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등기부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으로 쪼로록 뽑아서 내니까 그걸 뭐라고 부른다? 등기사항 증명서. 요즘은 그렇게 부릅니다. 자, 옆에다가 등기사항 증명서 옆에 등기부 등본 이렇게 하나 적어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고 이렇게 헤매지 말고 법인 등기부 등본 이렇게 하나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법인 등기부 등본 해놓고 부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딱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단원에서는 등기부만 나오면 부 도장을 또 동그라미를 찍습니다.
2번 가입 신청을 한 개공사가 500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거래 정보망의 가입 신청을 했다라는 등록증 4번 가져갑니다. 등 동그라미 합니다. 3번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가져갑니다. 정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 동그라미. 5번 주된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컴퓨터 동그라미. 6번 부가통신사업신고서 하여 통에다가 동그라미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치는 그날까지 이렇게 갈 겁니다. 제출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하면 신청할 때 서류를 제시하는데 서류는 지금 동그라미 한 거 부, 등의 정, 공은 컴퓨터, 통이다 이렇게 익혀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험은 제출하는 서류를 적어봐라 이런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겠죠. 그럼 서류가 탁 들어오면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 해놓고 이게 뭐다만 익히면 된다고요. 그때 부가 뭐였죠? 부는 등기부 등본할 때 부입니다. 중개사법에 우리 과목에서는 하여튼 부 하면 무조건 등기부입니다. 근데 이거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그죠? 컴퓨터로 확인하니까. 등이 뭐였죠? 등록증 4번, 정, 정보처리기사, 공, 공인중개사 자격증,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통, 부가통신사업신고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나갑시다. 제출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이다. 이렇게 가는데 자, 이왕이면 거래정보사업자는 컴퓨터를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하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 등의 아버지 등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다 하면서 단원을 익혀나가자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등록증인데 요게 바뀌기 전에는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개인,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연인 개인은 인감이라는 말이 없어지는 세월이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인감증명을 가져오라 그러다가 지금은 등록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감증명일 때는 노래 제목이 부인의 전공은 컴퓨터 통 그랬습니다. 그냥 제목도 바뀌죠. 우리끼리 부인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면 밑에다가 세련됐다 이렇게 적어라 그랬습니다. 부인의 전공이 막걸리 통도 있는데 컴퓨터 통이면 얼마나 세련됐겠어요. 야동 이런 것도 잘 찾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습니까?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하고 단원을 익혀 나갑니다. 자, 이제 이 서류가 익혀졌다면 첫 번째 요건이 나타납니다. 등록증 4번 가져가는 겁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지정 요건으로 가져갑니다. 어차피 등기부 등본은 제출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지정 요건이 아주 중요한데 지정 요건은 무엇으로 공부한다? 서류로서 공부한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토장관한테 신청을 하면 국토장관이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국토장관이 검토를 해서 이제 지정서를 교부해 줍니다. 교재 보고 계십니까? 며칠 만에 교부해 줍니까? 30일 내로 교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신청을 했는데 이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정보사업자가 되었죠. 그럼 나는 이제 운영을 해야 돼. 그래서 운영 규정을 정하는데 요 운영 규정은 3개월 내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운영 규정은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이것을 이용하는 개공사들은 한 달에 사용료를 얼마를 내야 된다. 뭐 20만 원. 그리고 서로 간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규정을 정하는데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한 달 사용료는 20만 원 이렇게 정해놓고는 실질적으로는 30만 원씩 받든지 하면 위반할 수 있잖아. 그죠? 위반을 못하게 운영 규정은 반드시 국토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운영 규정은 국토장관으로부터 승인 사항이다. 그것도 하나 체크합시다. 자, 밑에 3번 승인 보고 계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지정을 받은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로 3개월 내로 3개월의 동그라미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서 자, 올해까지 수수료를 30만 원으로 하다가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이제 30만 원으로 올리고 싶다. 30만 원에서 5만 원 올리고 싶으면 역시 국토장관한테 승인받고 써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승인사항입니다. 그 다음 4번 설치와 운영 참고로 하고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됐으면 의무가 있습니다. 5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하여 1번 제일 밑에 내려가면 개공사로부터 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한하여 동그라미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르게 동그라미 3번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별적 동그라미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배웠는데 올라가면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줄 것입니다. 1년 징역 1,000만원 벌금입니다. 제재가 세죠. 자, 이거를 그냥 위반하면 1년에 1,000만원 줄만 쭉 긋고는 거는 잘 잊어버립니다. 지금 개념을 한번 잡아보는데 이 위반한다는 말은 개공사에 한해서만 정보를 받아야 되고 이 정보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위반하면 얼마? 1년 징역 1,000만원 벌금입니다. 이런 소리겠죠. 자, 여러분이 아파트를 하나 파는 의뢰인이라고 칩시다.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하고 이제 김 사장님한테 의뢰를 하니까 김 사장님이 예정 가격은 3억이고 지하철하고는 3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로서 하고 정보를 짝짝짝짝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신없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예정 가격은 30억이다. 이래 올리면 이 아파트가 팔린다 안 팔린다. 영원히 못 팔게 만들었죠. 정보를 어떻게 했죠?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했다. 그죠?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시키고 1년 징역 1,000만원 벌금이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이번에 시험에 더 잘 나오는 것 개공사의 의무입니다. 오른쪽 6번 거기 제일 앞에 중자가 하나 붙어가 글자가 이상해졌습니다. 그 중 X 지우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에. 그래야 개공사의 의무지 중개공사의 의무 이렇게 돼버렸잖아 지금. 그죠? 제일 앞에 중자 지우시기 바랍니다. 중자 지우라 그러니까 또 중간에 있는 중자 지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신없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여튼 제일 앞에 중자 지우시고 다시 읽어야 됩니다. 개공사의 의무 해놓고 자 이번에는 개공사는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위 공개 금지 동그라미 개공사는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짓 동그라미 2번 거래 사실의 통보 의무입니다. 통보의 동그라미 땅의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 이를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도 동그라미 그런데 제일 밑에 이거를 위반하면 6월 이내에 업무정지입니다. 자, 6월 이내 업무정지도 줄 하나 꺼놓고 이제 구분하시겠습니까? 지금 방금 했잖아요.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를 이런 식으로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지정이 취소되고 1년 징역 1,000만원 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이번에는 개공사가 위반을 합니다. 어떻게 위반합니까?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통보하지 않으면 이렇게 공개 안 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다까지를 체크하셨는데 거래정보사업자에 관한 내용도 시험에 잘 나오지만 어차피 개공사에 대한 제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도 막 외우지 말고 거짓 공개와 통보 안 하면 왜 6월에 정진가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라고 개공사 김 사장님한테 의뢰를 합니다. 예정 가격은 3억이고 지하철하고 30분 거리에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물건을 올려야 되는데 이 개공사가 30분 거리에 있고 이러면 이건 안 팔릴 것 같아. 그래서 지하철하고는 3분 거리에 있어 이렇게 탁 올립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욕심에 정보를 거짓으로 올리는 거예요. 많겠죠. 뭐 도로도 안 났는데 도로 확장되었음. 앞으로 다리가 교량이 놓아질 예정임.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사놓으면 대박 터짐. 막 이런 정보를 올립니다. 자, 그렇게 올려놨는데 지하철하고 30분 거리를 3분 거리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이 정보를 본 사람이 이 물건 괜찮네. 3분 거리에 있고 가격이 3억이면 괜찮다 하고 계약금을 떡 해놓고 이제 실제로 아파트를 가보러 가니까 30분 걸리거든. 그죠? 개공사 보고 30분 걸리던데 이러니까 개공사 빵긋빵긋 웃으면서 지하철 타면 아니 비행기 타면 3분 만에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그런 정보를 믿고 거래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게 거짓으로 공개하면 얼마다 6월에 업무 정지 내리겠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보하지 않아도 똑같아. 그럼 통보하지 않는 것도 거짓 정보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 이렇게 정보가 올라갔고 이 정보를 보고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파는 게 정리가 됐으면 이 자료를 삭제하고 정리해야 되죠.
팔린 물건이 올라와 있으면 그것도 거짓 정보잖아. 그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면 통보해야 한다. 통보하지 않으면 똑같이 거짓 정보니까 6월에 정지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잠실에 가면 그죠? 30평짜리 아파트를 지금 1억에 팔겠다고 매물이 턱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잠실에 있는 아파트 30평이 1억인데 하고 들어가 보니까 88년도에 입력해 놨는 거. 지금 주인이 바뀌어도 몇 번이나 바뀌었을 건데 그때 거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직도 정리를 안 하니까 들어가서 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거짓 정보가 되겠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보망을 이용해서 거래가 일어나면 통보해서 뭐 해야 된다? 자료를 삭제하고 정리해 줘야 되는데 안 하면 6월에 정지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요 개념을 익히면서 보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올까요? 대충 나올까요? 잘 나옵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고 새겨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래 정보 사업자에 관련되는 한 문제거리를 정리 딱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어지는 단어는 교재 53페이지 하단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인데 역시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이다. 왜 중요한가를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지금부터 확인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겠죠.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계약이 이루어지면 무엇 때문에 제일 말썽이 많은가 하면 물건 때문에 말썽이 제일 많습니다. 이 물건을 뭐라 부른다? 중개대상물인데 예를 들어서 계약이 체결되고 나니까 물건이 좋다 그랬는데 다 썩었더라. 바퀴벌레 2마리 나온다는데 2천마리씩 나오더라. 뭐 이러면서 그죠?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물건에 대해서 분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개공사는 이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된다? 확인하고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합니다. 자, 이 단어를 감각을 살리게 하려고 제가 항상 물었었죠. 자, 여러분이 개공사라면 이 물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지금 법에 제시된 것을 공부하겠지만 본인이 개공사라면 이 물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이 너무 황당하니까 아파트라고 치자고. 이 물건이 아파트다. 그러면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 잘하라고 법에 되어 있다니까요. 법을 배우기 전에 본인 같으면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모르겠다. 어떻게 설명했어요? 응? 장점이랑 단점을 설명하겠다. 이 정도라도 대답해야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지. 본인이 개공사라면 이 물건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과거 시세와 현재 시세 비교를 해주고 주인이 계속 집 수리를 어느 정도 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만 부동산 체질이다 완전히. 와, 이거 보통 적당하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뒤에 번 들으셨습니까? 이 물건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가격하고 지금 가격을 비교해주고 그 다음에 집은 어느 정도 수리가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한답니다. 아, 대단한 체질입니다. 체질. 부동산 체질입니다. 자, 이제 한 분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 다음 한 분은 장점과 단점을 설명한다 이랬는데 장점이 뭔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세부사항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오를 가치가 있다. 오를 가치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설명한다. 이거 또 체질입니다. 지금 아주 발표력이 좋습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 이 물건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니까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잘 설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많습니다. 잘해야 된대. 그리고 어떻게 잘해야 되는 데가 방법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설명해라 라고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지금 앞에 분한테 간단하게 물었지만 여러분한테도 질문이 왔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라고 지금 물은 겁니다. 법에서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설명하고 2번,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해라.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잘 듣고 난 뒤에는 앞으로 현장에 나가셨을 때 물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고요?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자, 의뢰라는 말이 뭐죠? 의뢰라는 말은 하나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하고 의뢰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해라. 법에서 이렇게 정합니다. 자, 1번 바로 밑에 개공사가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찾았나요? 의뢰 밑줄 딱 긋습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정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취득의 네모 넣어놓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동그라미 다니고 취득은 네모 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동그라미 줄 것입니다. 토지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까지 줄 거놓고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의 동그라미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 동그라미 있는 게 이겁니다. 하나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하고 의뢰가 오면 누구에게 해야 된다? 취득하는 자에게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취득하는 자가 갑하고 을 중에 누굴까요? 을에게 설명해라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취득하는 자에게 어떻게 설명하라고요?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제시의 동그라미 했죠?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성실 이런 건 알 것도 없고 그때 근거 자료가 뭐냐 하니까 토지대장 등기부 등을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아 얼마나 간략하게 지금 법이 조시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이 내용을 지금 앞에 분한테도 몇 번도 물어도 받고 한번 생각도 해보시라 그랬는데 이걸 시험에 내면 50%는 틀립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내용을 틀린다고. 자, 첫 번째 틀리는 방법. 의뢰를 받았을 때는 양 당사자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OX. X. 양 당사자가 아니고 취득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이거를 시험지상에서 나왔다고 한번 쳐봐요. 양 당사자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한다는데 어디 틀린지를 못 찾아낸다고. 성실하게만 들어가면 좋은 줄 알고 팍 찍어놓고 있다니까 지금 그죠? 그런데 왜 양 당사자가 아닌가를 한번 보라고요. 취득하는 자에게만 해야 되지 양 당사자한테 물건을 설명한다. 웃깁니다. 이 갑한테 가가지고 이 아파트라고 치고 이 아파트는 15층 중에 12층에 있는 아파트로서 저당은 얼마나 설정돼 있고 지하철하고 몇 분 거리에 있으며 이라고 막 설명하고 있으면 갑이 떴다가 A 보고 어디 아프십니까? 이래 묻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알아도 누가 더 잘한다? 갑이 더 잘하는데 여기 가서 설명할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설명한다? 취득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를 맞다고 찍어놓고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틀리는 방법. 두 번째 틀리는 방법. 의뢰를 받았을 때는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OX. X입니다. 자료만 제시하는 게 아니고 설명도 하라 그랬잖아. 그지? 제시, 설명을 딱딱 끊으라고 지금 동그라미 딱 해놓은 겁니다. 의식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한 번 더 틀려볼까요? 의뢰를 받았을 때는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하면 된다. OX. X. 자료를 제시하면서 하라 그랬지 말로만 설명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아주 간략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50%는 틀리더라고. 됐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개공사가 되거든. 만약에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하고 의뢰가 오거든.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성실하게 설명을 하니까 을이 잘 듣고는 그래, 물건이 괜찮네. 내가 살게 그래요. 살게 그러면 계약이 체결이 되잖아요. 계약이 체결되는 걸 뭐라 그런다? 중개가 완성이 되었다 그런다고. 그럼 중개가 완성이 됐을 때는 첫 번째가 양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된다. 요거부터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면 양 당사자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에 이렇게 돼 있죠. 한 장 넘어가셔서 거기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아니다. 그렇죠. 54페이지 내려가시면 제일 하단 확인 설명서의 작성 등 찾았습니까? 자, 제일 밑에 줄에 갑니다. 개공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면 책임자는 줄 것입니다. 중개가 완성이 되어 중개 완성해 줄 거고 봐요. 중개가 완성됐을 때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면 동그라미 작성 줄 바꿔서 동그라미 서명 및 날인하고 서명 및 날인의 동그라미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교부 동그라미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몇 년? 3년 동안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보존에도 동그라미. 자, 이번에 다시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중개가 완성이 되었다는 말은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체결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작성하고 동그라미 했죠. 서명 날인하고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교부하고 자기는 한 통을 보존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보존은 몇 년 동안 보존하라 그랬죠? 3년간 보존하는 서류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끈끈이 의무입니다. 의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가 완성이 되면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작성하면 된다 하면 X예요. 작성만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죠? 교부도 하고 보존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있는 걸 딱딱딱딱 잡아 놓으셔야 된다고. 서면,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해야 되는데 그때 서면이 뭡니까? 하니까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확인 설명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본서가 나오면 확인 설명서 1, 2, 3, 4라는 네 가지 양식을 만날 겁니다. 이 양식을 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누가 작성하라 그랬습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개공사는 이렇게 나갔잖아요. 개공사인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하고 분사무소는 누가 해라? 책임자가 해라 그랬어요. 개공사가 서명 및 날인하고 그러니까 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나 이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사인함으로써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이 뜻이에요.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뜻입니다. 서명 날인하고 당사자들에게 교부하니까 자동으로 몇 통 작성한다. 자동으로 3통 작성해야 되죠.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자기는 하나를 몇 년 동안? 3년 동안 보존해야 돼. 그래서 자동으로 말 안 해도 3통을 작성해서 하나는 3년 동안 보존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나가보면 확인 설명서라는 양식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작성을 하면 밑에 2개가 딱 뺏겨져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 작성하면 자동으로 몇 부? 3부가 나온다고. 하나는 매도인, 하나는 매수인에게 주고 자기가 하나를 3년 동안 보존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1번도 50% 틀린다 그랬지만 2번도 얼마나 쉽게 설명해 놨습니까? 이걸 문제 내면 또 틀리는 방법. 자, 중개가 완성이 됐을 때는 이제 계약이 체결됐다 이 말이죠. 계약이 체결되면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 보존한다. OX, X예요. 이때는 취득이 아니고 양 당사자예요. 이거부터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틀리는 방법. 중개가 완성이 되면 아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라 들으셨죠? 이걸 엿더 갖다 놓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작성하고 하면 틀려요. 이때는 자료가 아니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의식을 해놓습니다. 이제 오늘 이 수업을 처음 듣고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일단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한번 털려봐야 돼. 상처를 받아봐야 아 이거 어떻게 개념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느껴볼 겁니다. 아주 단원이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하는 방법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해야 될 게 뭐냐? 이제 본론이 하나 남았다고요. 대답 잘 하시는 분. 자, 저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은 알았죠? 그럼 저기 아파트라면 뭐를 설명해 줘야 되겠습니까? 취득하는 자한테. 하나만 많은데. 주인, 소유자. 아, 소유자가 누구다. 이거 설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권리관계를 설명한다. 뭐 설명해 줘야 될까요? 공사 상태. 리모델링을 했는지. 리모델링을 했는지. 하여튼 리모델링에 관심 많아요. 아까부터 계속 보니까. 자, 그러니까 뭐 공사는 했는지. 그래 물건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말이지. 됐고. 뭐 설명해 줘야 될까? 지금 안 물었지만 뒤에 분도 고민해봐요. 이 물건에 대해서 뭐를 설명해야 될지. 소유자를 설명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상태를 설명한다. 그 다음 뭐 이게 아파트라고 치고 모르겠지. 다 책 봐요 이제 모르면. 자, 교재 54페이지 5번 확인 설명할 사항 찾았습니까? 자, 지금 그냥 앞에 분들이 간단하게 대답했지만 이렇게 설명하라 라고 법에 정해놨습니다. 5번 확인 설명할 사항. 의뢰를 받은 경우에 개공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봐요. 몇 개? 9개나 있어. 9개나 있는데도 지금 한 개도 대답 못 했잖아. 지금 앞에는. 첫 번째 뭐 설명해 줘야 된다? 1번 중개 대상물의 종류가 뭡니까? 이거 아파트다, 토지다, 상가다 이렇게. 소재지 뭐 예를 들어서 상계동 17번지에 있는 지목은 대지고 면적은 30평이고 용도는 뭐 구조는 건축 용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중 동그라미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중만 딱 찾아내면 저절로 시험 문제는 찾아가도록 만들 겁니다. 중 동그라미. 두 번째 설명해 줘야 될 거, 벽면과 도배의 상태도 설명해 줘야 된다. 도 동그라미 합니다. 도. 세 번째, 수도,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도 설명해라. 말이 많죠? 제일 앞에 수 동그라미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수만 찾아내. 그럼 수 하면 뭐가 생각난다? 수도 갖다 붙으면 저절로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은 올라옵니다. 아파트를 거래할 것 같으면 여기는 중앙집중식이다, 개별 난방식이다. 설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 동그라미. 4번 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의 근접성. 그래서 제일 앞에 도 동그라미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설명할 때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고 18미터 도로를 물고 있으며 초등학교는 몇 미터 거리에 있고 시장은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거 설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아파트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 그죠? 그래서 도 동그라미.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도 설명해라. 환경 조건에 밑줄 긋고. 6번 아까 답이 나왔죠.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도 설명해줘라.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다 이런 거 설명해줘야 된다고요. 소유권 할 때 소 동그라미. 앞으로 여러분 소만 찾아내면 저절로 시험에서 소유권만 붙어요. 그러면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는 나타납니다. 농협에 대출이 5천만 원 설정돼 있다. 이런 거 설명해줘야 된다고.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그때 소. 그 다음 토지 이용계획 등 공법상 제한사항 공 동그라미 합니다. 이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다. 뭐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런 거 설명해 줍니다. 공. 거래 예정 금액 예 동그라미 3억에 팔 것이다. 이거 설명해 줘야 사는 사람이 생각을 하죠. 예정 금액 예 중개 수수료와 실비 실 동그라미. 이거 거래하면 수수료는 얼마입니다도 설명해 줍니다. 9번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조세할 때 세에다가 동그라미. 자, 이 아파트를 사게 되면 취득세는 얼마쯤 나옵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 취득세 얼마쯤 나옵니까를 개공사한테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물어봅니다. 나 이거 3억에 사면 세금은 얼마쯤 됩니까? 당연히 물어보지. 그때 개공사가 몰라요. 이래가지고 지금 거래 못한다고. 대충 세금 취득세는 얼마쯤 나옵니다. 파는 사람 또 물어봅니다. 내 양도세 얼마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거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당연히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세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법 시간에 중요하게 배운다고. 취득세, 양도세를. 자, 지금 많은 내용이 지나갔죠. 자, 설명하는 방법은 알았는데 그럼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뭐냐? 이렇게 물었고 지금 동그라미 한 거 시험 치는 날까지 따라갑니다. 중, 도, 수, 도, 소, 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한다 까지 동그라미 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한 게 이것들입니다. 중도, 수도, 소공의 세, 예, 시를 동그라미 했는데 확인학습 중이 뭐였죠? 자, 여러분들은 중개 대상물만 찾아내면 돼. 그러면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은 저절로 시험에서 올려줍니다. 도 하면은 뭐가 생각난다? 도배만 기억합니다. 도배 딱 잡으면 옆에 벽면의 상태 따라옵니다. 수 하니까 뭐가 생각났다? 수도 찾아라 그랬잖아요. 수도만 찾아내면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도가 뭐였죠? 도로입니다. 입지 조건, 환경 조건. 도로만 찾아내라고 도로. 그죠? 소가 뭐라 그랬죠? 소유권 딱 찍어내라 그랬잖아요. 소유권만 찍어내면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도 설명해 줍니다. 공이 뭐다? 공법상 제한사항. 공만 보면 공법이 생각나야 돼. 그죠?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공법이죠. 공법. 그죠? 공법 선생님 또 제일 잘 가르치시잖아요. 그죠? 공만 보면 뭐가 생각난다? 공법이 생각나야 되는데 머리가 공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은. 공법상 제한사항. 세가 뭐다? 취득에 따른 조세. 그 다음에 얘가 예정가격. 실이 뭐였죠? 수수료, 실비도 설명해주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지만 이건 절대적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노래를 부를까요? 중도, 수도, 소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한다. 이렇게 갑니다. 이왕이면 좀 빨리 읽는 사람은 확인 설명할 사항은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까지 설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설명은 어디까지 해줘야 된다?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도 설명한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색시까지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 기억하셨고 보셨고, 그다음 뭐를 설명해야 되느냐 하니까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를 설명해 준다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려가면 박스 3번 개공사의 자료 요구권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원이 하나 들어옵니다. 자료 요구권에 동그라미를 딱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죠?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 중개사법은 법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건데 이 중개사법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 중에서 의무가 98%입니다. 98%. 권리는 조그만하게 주고 전부 다 의무만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작은 권리 중에 하나가 있다고. 지금 무슨 권리가 돌았다?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돌았어요. 별거 아니지만 권리니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자료 요구권인데 무슨 소린가 하니까 1번 상태에 대한 자료 요구권이다 하여 상태 일단 동그라미 합니다. 개공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의 누구, 매도인, 임대인에게 거기 줄 닦아놓고 당의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상태 동그라미 합니다. 자, 지금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도수도 소공에 대해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라 그랬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개공사가 설명을 잘하고 싶어도 잘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는가 하면 이 물건에 대한 상태는 설명할 수가 있다 없다? 상태는 설명할 수가 없어. 상태가 뭡니까? 하면 비가 오면 물이 좀 셉니까 안 셉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상태를 개공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파트 착 보고는 물 새겠네 이거 아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렇다고 건축물 대장을 떼본다고 물이 새는 것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또는 상태라는 말은 일조, 소음, 진동. 아파트는 햇볕이 잘 들어야 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아파트가 몇 시부터 해가 드는지 아래 위층간에 소음과 진동이 있는지를 아파트를 척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죠? 또 뭐 건축물 대장을 떼본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 대해서는 누가 잘한다? 매도인이 잘 알겠죠. 이 사람에게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지금 이게 돌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잡아야 될 거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에 대한 요구는 뭐만 한다? 1번 상태만 요구한다는 걸 잘 잡으셔야 돼. 그래서 지금 상태에다가 동그라미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이 매도인에게 이 물건의 입지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입지라는 말은 초등학교는 몇 미터 거리에 있고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는지는 개공사가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 그죠? 있으니까 그런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갑에게 권리관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저당이 얼마 설정돼 있고 이런 거는 등기부를 떼보면 알 수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모르는 걸 요구한다니까. 모르는 게 뭐다? 상태요. 상태. 첫 번째 상태를 요구한다는 것부터 잡아야 돼. 두 번째 이 상태를 누구에게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저기 갑을 중에서 상식적으로 갑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갑을 뭐라 부른다? 줄 것이었잖아요. 매도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매수 임차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를 맞다고 찍는 사람이 나온다고. 정신이 없이. 그죠? 자료는 누구한테 요구한다? 매도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해요. 근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불응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게 큰 2번 내려오면 불응시 개공사의 의무. 불응이라는 말 찾았나요? 불응에 동그라미 하고 개공사는 매도 임대인이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을 하게 되면 불응에 다시 동그라미 합니다. 그 사실을 누구에게?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의 동그라미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무슨 소린가 하니까 자 불응을 한답니다. 자료 상태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A가 물어봤어요. 갑에게 이 아파트는 비가 오면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이 우리 아파트는 비만 오면 물이 줄줄줄 셉니다. 이래 말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자기 물건을 그렇게 흠집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이 줄줄줄 새도 뭐라고 합니까? 살짝 비친다. 뭐 요 정도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가겠지. 그 정도 이해가는데 A가 물으니까 비가 오면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파트나 잘 파시오 이럽니다. 그거를 뭐라 그런다? 불응을 했다고. 왜 불응할까요?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 그죠? 그럼 하자가 있으면 불응한 경우에는 그것을 4번 누구에게 설명한다? 매수 임차인에게 뭐 설명하고 다섯 번째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아파트나 잘 파시오 하면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거를 누구한테 설명해야 된다? 을에게 설명해 줘야 되겠죠. 을을 뭐라 부른다? 매수 임차인에게, 이거를 매도 임대인에게 하는 걸 몸글로 낸다고. 그죠?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설명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했던 확인 설명서에다가 딱 기재를 해놔야 돼. 어떻게 기재하는가 하면 내가 상태가 어떠냐 하고 물어보니까 갑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이나 잘 팔아라 합디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이나 잘 팔아라 합디다. 갈로 열고 얼굴은 벌게졌어. 이렇게 딱 적어놔야 돼. 그래서 설명하고 기재해야 한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죠?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도 몇 번이나 나오지만 그런 사실을 매수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면 된다 하면 X예요. 근데 왜 안 되는가 하면 A가 설명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이나 잘 팔아라 합니다. 이렇게 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을이 하자가 있어도 사는 사람은 삽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페인트가 좀 벗겨질 수도 있고 약간의 하자가 다 있지 완벽한 물건은 없잖아. 그죠? 그런데 가격이 싸게 나왔고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이고 우리 집에서 가까운 물건이면 내가 수리해서 쓰지 뭐 하고 사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계약을 또 체결해 놓고 일주일 만에 비가 오니까 베란다에 진짜 물이 줄줄 새거든. 그죠? 그럼 수리하니까 수리비가 500만 원 나왔어. 청어치 갑한테 와가지고 다 썩은 물건을 설명해가지고 내가 500만 원이나 손해를 입었다.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면 개공사가 내가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서로 분쟁이 생긴다고. 설명만 해야 된다. 기재를 해놔야 된다. 딱 기재를 해놔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손해배상의 책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불응을 하면 매수 임차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잖아 지금. 근데 시험에서는 불응한 경우에는 매수 임차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면 된다를 틀렸는데도 맞다고 찍는다고요. 특히 모의고사 같은데 매수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면 된다 하면 그게 틀렸잖아요. 왜 틀렸다? 기재가 빠졌으니까. 근데 시험지를 펄렁펄렁 들고 가서 질문하러 옵니다. 시험지 펄렁펄렁 날리면서 올 때 벌써 열받았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지금 와가지고는 책도 펄렁펄렁 들고 옵니다. 시험지하고 책하고 똑같은데 어디가 틀렸습니까?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가 빠졌잖아요. 이러니까 책 한번 보고 시험지 한번 보고 제 얼굴 한번 쳐다보고는 돌아서면서 글자만 싹 바꾸고 이러고 가요. 그래서 제가 가는 모습을 보고 원래는 이래 팍 찍어 놓습니다. 원래는 하여튼 이 정도로 길게 설명했습니다. 설명하고 기재해야 되는데 기재를 빼놓고도 글자만 싹 빼고 문제 내고 이렇게 간다니까 지금. 그죠? 하염없이 쳐다봅니다. 원래는 하고 점 팍팍 찍어 놓습니다. 원래 뒤에 뭐 붙었을까요? 원래 뒤에는 날 샜다 붙어 있습니다. 날 샜다.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말을 잘 드셔야 된다고요. 설명하고 뭐 기재하여야 한다. 그 기재가 빠지면 안 된다고 지금 그 정도 이야기하잖아요. 손해배상의 기준이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상태에 대한 자료 요구권 하는 것도 하나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확인 설명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11월, 12월 입문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이렇게 단원을 이렇게 크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기본 수업, 이제 1월달에 기본 교재가 나오면 이렇게 의무가 탁 붙으면 이거 안 지키면 전부 제재입니다. 그래서 이거 위반했을 때의 제재 이런 것도 이제 1월달에는 살을 붙일 건데 지금은 단원도 따라가기가 벅찬데 막 제재까지 붙이면 좀 부담스럽잖아. 그죠? 제재가 다 있습니다. 의무는 제재가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자, 그래서 확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를 법적으로 배우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거래 계약서 작성입니다. 스토리가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옵니까? 자, 물건을 거래할 때는 컴퓨터 등을 통해서 거래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를 거래 정보망이라 그래요. 그럼 이런 정보망을 통해서 물건을 확인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뭐를 잘해야 된다? 설명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 단어를 공부하신 거예요. 그럼 설명을 잘하면 어떻게 되지요? 계약이 체결이 되겠지. 그럼 계약이 체결되면 개공사가 뭐를 해야 됩니까?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 그래서 이어지는 단원이 계약서 작성하고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계약서 작성 봅시다.